예, 영은 씨의 최종 견적은 아이고,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이영은 대표님. 맨날 밖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 병원에 이렇게 방문해서 보니까 또 느낌도 새롭네요. 네, 너무 늦게 찾아뵌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예. 너무 이게 화사하니 색깔이 너무 또 색감이 예뻐가지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해주신 게 아닌가. 아, 이제 아무래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성형외과다 보니까 조명, 디테일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젊은 층의 수요에 맞게 신경을 썼고요. 저희 수술복 이 색깔도 BTS 아미칼라라고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쓴 겁니다. 해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뭐 얘기하면 되게 반가워 하시고 덕분에 또 저희 병원 홍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대표님. 사실 오늘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한 번도 사실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거나 연결드린 건 있어도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선뜻 못했던 거는 강남, 미인 하면 딱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오히려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못 찾아뵀던 그런 게 있는데 대표님이시니까 오늘 한번 믿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얼굴을 좀 바꾸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번 견적을 주시면 따라가보겠습니다. 흔히들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가서 성형외과 의사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견적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미용 상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영은 대표님은 사실 굳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그냥 자연 미인의 아주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도 굳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 더 개선된 이미지를 원하신다 그러신다면 제가 오늘 상담을 해드릴게요. 혹시 영은 씨는 메이크업이나 헤어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저 아무래도 이제 볼살도 많고 약간 하관이 있다 보니까 볼 쪽 쉐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항상 신경도 쓰고 눈이 조금 이제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 화장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형 상담을 할 때 두 가지형에서 말씀을 드려요.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단점을 최소화할 것인가. 근데 저는 워낙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장점을 극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영은 대표님은 눈, 코, 입이 말씀하셨듯이 다 작아요. 그것이 본인이 이제 화장을 할 때 눈을 좀 크게 만들고 뭐 볼살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쉐딩해서 줄인다 하는데 저는 이영은 대표님의 나이를 대충 아니까 이영은 대표님의 그 볼살이 오히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오늘 상담할 때 팁을 좀 드릴까 해요. 예, 영은 씨 거울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영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볼의 살이 이게 되게 복을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콧볼도 되게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면서 예쁘고요. 근데 영은 씨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쁘다면 이마에 볼륨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야근이나 업무가 많으신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냐면 눈밑에 다크서클이랑 눈밑에 이렇게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내리는 인디안 주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음영이 져서 마치 여기 파인 흉터처럼 보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조금 입체감을 가지면 좋겠고 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데 입술이 조금 볼륨 있게 필러를 사용해서 입술이 조금 더 볼륨 있다면 하관의 요 도톰한 볼살을 입술이 균형을 맞춰주지 않을까. 근데 굳이 안 하셔도 지금도 예쁘고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주름에 대한 건 사실 전혀 몰랐었고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예쁨? 이게 드러날 수 있을 텐데 딱 말씀 주시니까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겠구나. 너무 또 쉽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20년 넘게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해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형외과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자기가 갖고 싶은 눈이나 코의 사진을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체적인 얼굴이 그 모델이랑 똑같다면 그 눈이나 코가 어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동떨어진 이미지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눈을 그렇게 하게 되면 코도 해야 되고 광대도 해야 되고 이마도 해야 맞아요. 되고 턱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페이스 오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는 게 진정한 미용 성형이자 관상 성형이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하나 뭐 입술 필러 내지는 뭐 눈 이렇게 트임 한 번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자기 온전한 페이스가 오프 이제 잃어버릴까봐 중독이 될까봐 그런 거를 쉽게 사실 젊을수록 그 기준점을 본인이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닥터분들이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대표님이 그런 본질을 계속 이어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서 오랫동안 롱런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은 늘 통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반짝 인기, 반짝 미는 아주 쉬워요. 누구보다 뾰족한 코나 누구보다 큰 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는 쉽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갔을 때 그 눈이나 코가 늙어가는 피부의 주름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관상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건 저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저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원장님은 왜 짝짝이 눈인데 그냥 있으세요? 눈밑이 불룩한데 그렇게 있으세요? 한두 번은 그냥 유머나 조크처럼 받아들였는데 내가 늘 고객의 입장, 환자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인다면서 정말 나는 고객이 수술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할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는 여러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었죠. 요걸 통해서 제가 관상 성형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저 지금 보시면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점이 있었죠. 이 점을 사실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어떤 철학관, 운수나 관상을 보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 점이 눈물점이라고. 요 점이 있으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니려니 생각했는데 계속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에게 이 점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저에겐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나 사람들을 볼 때나 점이 의식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점이 전혀 없죠. 지금은 이 점을 제거하고 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되게 바뀌었어요. 나 우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좋게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이 된 거죠. 이처럼 성형이나 시술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조그만 컴플렉스나 조그만 징크스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한다면 최고의 성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이 포인트네요. 예. 대표님들 실사례로 본인 대표님께서 겪으신 걸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많이 와닿았어요. 자기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서 환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는 병원은 없어요. 아까 제 얼굴 사진 보여드린 거랑 또 똑같은 의미의 사진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흔히들 귀에 이렇게 피어싱을 요즘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피어싱 중에 간단한 피어싱도 있지만 커다란 링 같은 거를 귀걸이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찢겨진 귀들이 많이 생깁니다. 흉터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평소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얼굴의 흉터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눈썹에 이렇게 세로로 된 흉터, 그래서 눈썹이 안 나거나 얼굴의 중앙에 칼자국 같은 거 있으면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몸에 칼자국은
되도록이면 안 남기고 얼굴에 칼자국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귀에 이런 자국들을 저희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하는 모양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귀의 모양이 이렇게 아무르게 되는 거죠. 저희가 흉터엔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흔히 이렇게 작은 귀에 흉터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를 저는 관상성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이해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피하고 싶으셨던 어떤 관상 성형이나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물론이죠. 뭐 업계 비밀이라고도 하고 성형외과에 종사한 선배로서 후배 원장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하는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의 뾰족코 성형이라고 하죠. 코끝이 아주 날카로워서 뚫고 나올 것 같은 또는 인중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입꼬리를 억지로 이렇게 높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칼을 대서 입꼬리를 조금 맞아요. 올려주는 이런 성형들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예쁘기는 해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맨 얼굴로 있을 때는 저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한 거죠. 왜냐하면 영은 씨나 저처럼 콧볼에 이렇게 윤곽선이 뚜렷하고 코에 이렇게 둥실둥실한 사람들이 사람이 봤을 때 편안함을 주고 흔히들 복코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뚫고 나올 것 같아처럼 날카롭게 만든다면 보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뭐 비즈니스나 개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좀 조심스러움을 느끼게 돼서 그런 성형들은 좀 피하고 싶고요. 다만 저는 안 하지만 또 저하고 의견이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그걸 시술하고 있으니까 굳이 나쁜 시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겁하거든요. 성형수술은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내가 간절히 원할 때. 두 번째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준비됐을 때. 흔히들 즉흥적인 마음에 과소비로 아니면 플렉스로 성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남거나 돈이 남아서 뭐 할 거 없나 하는 의미로 성형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내가 성형을 먼저 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기 얼굴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객관적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적어도 3-4군데의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공통된 의견으로 결심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번성하시길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상을 가지시고 좋은 관상을 가신 우리 이영은 MC님도 탄탄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감사드리고 진정한 성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알게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유다TV의 이영은이었습니다. 링클 성형외과 박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